소장 이지. 안녕하세요.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오늘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죠? 지난번에 이론적인 얘기를 드렸으니까 오늘은 조사받는 요령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조사는 어떻게 받는 게 좋은 건가요? 답이 있어요? 제 생각엔 네. 쉽게 말하면 네. 경찰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경찰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는 게 첫 예. 번째로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건마다 다른데 네. 법리적인 게 중요한 사건도 있고 사실관계가 중요한 사건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저희 사건은 사실관계는 뭐 게시한 건 맞고 게시한 게 어떤 사진인 것도 맞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사건이 아니고 이제 저작물인지 아닌지 이제 평가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평가하는 사람한테 재량이 있으니까 재량이 있는 사건은 아무래도 이제 논리적인 것도 중요한데 감정적으로 네. 나쁜 사람이 아닌 걸로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상을 남겨줘야 되는데, 예. 그러면 좋은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 뭐 어떤 뇌물을 상납을 한다. 선물을 갖다 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구속될 것 같고요. 뇌물은 안 되고요. 저는 물도 안 갖다 드립니다. 차를 타서 갖다 드리나요? 그럼 그런 어떻게 거는- 하면 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좋은 인상을 주려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사를 가면 피의자라고 하거든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죄를 진 건지, 죄 진 거면 처벌 받는지, 받으면 얼마나 받는지, 처벌 받고 나서 뭐 소송이 들어오면 인사소송에서 얼마나 뭐 배상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피의자가 궁금한 건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피해를 보게 될지, 그 피해를 피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경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네. 이 사건이 누가 처벌을 받든 뭐 네. 벌금으로 얼마를 처벌받든 그렇게 관심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분들은 업무로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사건을 골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배정을 받아서 하는 건데다가 네. 이게 기소가 되든 불기소가 되든 처벌을 어떻게 받든 간에 이분들은 뭐 봉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성과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승진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사건이 법대로 정의롭게 처리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업무가 너무 까다롭지 않게 이제 업무가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스무스하게 지나가길 바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도와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럼 경찰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업무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면 네. 이제 피의자가 범죄 인정하고 네. 자백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게 제일 이제 경찰 입장에서 업무가 줄죠. 왜냐면은 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행위자의 고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고의라는 게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의 입증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피의자가 와서 내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라고 자백을 해주면 경찰에서는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좋은 인상을 주겠다고 자백까지 할 수는 없어요. 일반인들은 이제 잘못을 인정을 하면 나를 뭐 봐주시지 않을까, 나한테 되게 이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자백을 하면 설사 이제 봐주시고 싶어도 네. 이제 봐주시고 싶다 생각할 리 없겠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작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네. 아쉽지만 자백을 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 자백 말고는 또 이제 수사기관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행동 같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자백을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경찰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되고 하면은 결국은 태도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하는데 내가 좀 잘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게 뭐 행복한 일은 아니니까 경찰서에. 그러니까 뭐 후회한다, 반성한다, 되게 저자세로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이제 어렵죠. 왜냐면은 자백은 안 하고
잘못한 건 없다고 말하면서 또 저자세를 유지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원래 어떻게 하냐면은 그 롤을 정해요. 역할을 정해서 피의자는 잘못했다, 안 그러겠다, 이런 저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네. 변호사는 이제 법리적으로 봤을 땐 이게 저작물이 아니다, 고의가 없었다, 그냥 법리적인 주장은 변호사가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좀 그럴 수 있는 얘기를 변호사가 하는 건 문제 삼진 않죠. 그래서 이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네. 그런데 혼자 조사받으러 가시는 분들한테는 예. 뭐 변호사님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따로 법리적으로 논하거나 예. 그렇게 도움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힘든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최대한 이제 자백하는 진술을 피하면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이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한 건 아니고 여기까지 온 거는 이제 앞으로 안 그러겠다, 이런 얘기를 하되, 이제 법리적인 부분을 설명할 때는 그런데 내가 아는 변호사님한테 알아보니까, 아니면 찾아보니까 이건 저작물성이 없다더라 하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예. 누가 그러냐고 뭐 더 공격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은 근데 어떤 변호사님이 그랬다, 뭐 유튜버가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잘못된 정보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진술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수사기관에서는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료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블로그에 판례 자료 올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올렸고요. 그래서 그 판례를 출력해서 가져가시던지, 아니면은 지난번에도 제품 사진 있으면은 유사한 사진을 이미지 검색해서 출력물을 가져가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대량 등록 프로그램으로 구매 대행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라는 게 저도 몰랐고,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가 되는 건지 들으면은 이게 무슨 한국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감이 안 와요. 그래서 네. 그거를 단계별로 네. 대량 등록 프로그램 사용하면 저작물 그 사진 자체를 보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여주면 그 좀 이해가 가겠죠. 그래서 네. 고의가 없다든지 저작물이 아니라든지 이런 네. 주장을 하고, 그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더라, 변호사가 그랬다, 이런 말 할 때 근거가 될 수 있죠. 어느 정도 자료를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면은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자료 딱 내고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자료 딱 내고 이런. 구조는 그러면- 그렇죠. 구조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밖에 또 중요한 거 더 알려주시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진술이거든요. 말을 잘해야 돼요. 진술을 잘해야 되는데, 네. 진술 중에는 좀 어려운 말을 하면 개방형 질문이랑 폐쇄형 질문이 있어요. 근데 전 이 말 잘 안 쓰고요. 너무 네. 복잡해가지고. 개방형 질문은 쉽게 말하면 주관식 질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변호사님, 저녁에 오늘 뭐 드셨어요? 오늘 저기 사해루 사이루가 뭐예요? 중국집 중국집 가셨어요? 네. 중국집에서 뭐 드셨는데요? 빼갈? 빼가리 드셨어요? 빼가리 뭐예요? 에? 빼가리 뭐예요? 빼갈이라고 아주 센 술 있어요. 센 아, 술. 네. 예. 뭐 이런 게 이제 주관식 질문이죠. 그래서 네. 대답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 한 걸 대답하면 됩니다. 이건. 네. 근데 이제 폐쇄형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저는 어려운 말이라서 안 쓰고 그 말을 네. 저는 객관식 질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작년에 빼가를 네. 30번 드셨나요? 아니요. 예. 그렇게만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대답하면 이게 정확한 대답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그 빼갈 술을 몇 번 마셨는지 네. 세보신 적은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기록을 정자로 발을 정자로. 네. 지금 가지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아, 그걸 집에 놓고 왔네요. 예, 그러니까 이 대답은 원래는 모릅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고, 해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예나 아니오로 대답하는 질문을 억지로 확실한 정보가 아닌데도 끼워 맞추다 보면은 네네. 방금은 이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오로 하고 대답을 하시죠.
이렇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네.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네. 아니 당신 작년에 빼갈 뭐 한 번도 안 먹었어 네, 이런 네. 자료가 나오면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나 아니오 이런 것도 말할 때 확실하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또 이거랑 비슷한 경우가 뭐가 있냐면 네. 예 아니오 대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강조어를 넣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예, 진짜 아니오. 예 진짜 아니요 이런 거는 진짜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러니까 네. 지금같이 대답을 하셨어요. 네. 빼가를 작년에 네. 30번 드셨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정말 30번 안 드신 거 맞아요? 손모가지 걸겠습니다. 매우 절대 확실히 뭐 모두 무조건 장담한다 뭐 이런 말을 해버리면은 네. 나중에 그 자료가 나왔을 때 네.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거짓말을 일부러 한 것처럼 이렇게 네.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 표현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네.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거나 모르는 거를 안다거나 모른다고 대답하지 말고 네. 알거나 알거나 모르는 거라고 하더라도 강조를 넣어서 대답을 하다 보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말이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해도 되는데 네. 이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안 좋아요. 그 뒤에 오는 문장들이. 그래서 저는 가급적 2문장 이내로 한 문장이나 2문장 정도를 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장이 서울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 서울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답을 예라고 했고 이제 한 문장을 더한 거잖아요. 네. 이 정도가 적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서울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제가 원래 명지대를 나와서 연희동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사업장이 연희동 옆에 있는 북가자동에 있습니다. 부모님도 북가자동에서 30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네. 지금 말한 거는 거짓말을 아닐 거예요. 아닌 것 같긴 한데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얘기고 논점 일탈일 수도 있고 이런 얘기로 계속 길어지면은 경찰 퇴근하셔야 되는데. 불필요한 얘기라면은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차피 자백은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부분에서라도 빨리빨리 넘어져 가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술하면서 또 중요한 게 있다면? 대답을 간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또 아예 안 중요한 질문도 있거든요. 네. 중요하지 않는 질문들은 빨리빨리 넘어가줘야 돼요. 네. 이게 초반에 조사 네. 초반에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 영상 녹화 원하시나요? 아니요.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영상 녹화는 할지 안 할지 중에는 저는 안 하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 녹화를 하려면 보통 이게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하겠다고 말하면은 영상 녹화실로 이동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녹음기를 켜야 될 수도 있고 저희 사건이 뭐 그 정도로 사실관계 진술하는 태도가 무슨 녹화를 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닌데 그런 경우에는 아니오라고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초반에 물어보는 게 직업, 뭐 재산, 소득, 가족관계, 건강상태, 병역, 종교 모릅니다. 모릅니다는 안 되겠죠. 아는 거니까. 네. 아는 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그 표창 받았느냐 그리고 특이하게 훈장 받은 적 있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게 네. 약간 정해진 질문이라서 대부분은 네. 훈장 안 받지만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근데 네. 좀 고민되는 게 이거예요. 뭐 다 안 중요한 질문인데 월소득 같은 경우에 네네. 뭐 월소득 얼마예요 물어봤는데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네네. 100입니다 200입니다 300입니다 생각나신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이런 질문이 있으니까 빨리 스킵을 하시고 후반에 나오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긴 한데 타인의 저작권 침해하면 처벌받는 거 아시죠? 이런 네. 질문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런 질문은 그냥 예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지금 법 일반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네. 법상 저작권 침해하면 처벌받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냥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알잖아요. 뭐 옛날에 몰랐다고 해도 지금은 알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다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 왠지 이 질문이 다음 나온 질문에서 나한테 이렇게 불리하게
법을 아는데도 왜 그랬어?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까봐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네. 법을 물어보는 거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법은 법이 그냥 그렇다는 건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또 진짜 몰랐을 때도 안다 그래요? 진짜 몰랐어도 지금은 알 거야, 아마. 조사 받았을 때. 근데 그 당시엔 몰랐다. 그 당시 전화, 몰랐다. 경찰서에서 전화하고 알았다. 근데 저작권 침해하는 거를 네. 처벌받는 거 몰랐다는 건 좀 그렇게 진술하면 받아주시긴 할 텐데 네. 현실적이지가 않죠. 아주 뭐 특별한 뭐 환경법 어디에 뭐 오수 처리 기준 이런 건 모르겠는데 네. 저작권 침해하는 정도는 알잖아요, 보통.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후반부에 나오는 질문 중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 직접 받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도 고민이 돼요. 왜냐면 저작권 이용 허락을 저작권자로부터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아니오라고 말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고민이 네. 되는데 이것도 받으신 적 없으면 그냥 받으신 적 없다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묵시적 이용 허락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아마 이 질문이 나왔으면 이게 후반부면 이미 그 얘기는 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은 얘기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고 이 질문은 지금 직접적으로 뭐 서면이나 전화나 말로 이용 허락 받았냐는 질문이잖아요. 그런 네. 거는 아닌 건 아니라고 빨리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수사기관에서 많이 하는 게 그래서 잘못한 거 알았어 몰랐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네. 계속 부인을 하면 네. 당신이 이제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약간 어떤 거냐면 원래는 법적으로 위반했는지 여부를 물어봐야 되는데 네. 그게 잘 안 먹히면 네.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는 약간 도덕적인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단계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네. 잘못으로 얘기하면 잘못한 건 맞아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잘못했다는 태도를 보이라고 저자세를 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는 한데 거기서도 이제 딱 선을 넘지 않게 대답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그냥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랬는데 조심하겠습니다. 좋은 답안이네요. 예,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질문은 잘했느냐 못했느냐인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네. 회피하는 식으로 대답하는 걸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갖고 하도 지금 오래돼가지고 처음부터 정리를 하자면 좋은 인상을 주는 자세로 조사를 받지만 예, 자백은 하지 말되 근거 자료는 가지고 가고 예, 진술은 예 아니요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로 대답을 하고 예, 그리고 진술은 가급적 세 문장을 넘지 않게 하되 예, 강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빨리 넘어가라. 뭐 이 정도 내용인가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많은 것 같네요. 이 정도인데 아, 숨 넘어갈 거면 예, 이거를 다는 못 하시더라도 근데 이게 결국은 얘기 하나예요. 결국 얘기하는 건 그 경찰에게 좋은 인상을 주라거든요. 그 네.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네네. 경찰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된다. 그냥 이 네. 생각만 있지 않고 네네. 가서 뭐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을 몇 시까지 출석하세요 했는데 가급적이면 시간도 맞춰서 시간도 가고. 맞추고 네네. 뭐 조사가 오래 걸리는데 언제 끝나요? 나 빨리 가야 돼요. 뭐 이런 거 안 하고 핸드폰 진짜 딴 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네. 그 시간에 잡지 말던가 음. 조사를 그러던가 아니면 뭐 자꾸 전화기 보면서 전화 오는 거 다 받고 조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화기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녹음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이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요번에 지금 말을 했네요. 정리하면서. 근데 이제 경찰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를 생각을 하면 당연히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녹음은 모르게 하는 건데 어떻게 뭐 안 좋은 인상 줄 게 있습니까? 그래도 이제 경찰에서는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서 네. 뭐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걸리고 안 걸리고를 떠나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길게 말하면 여러 가지인데 네. 핵심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경찰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그래야
이제 재량이 있는 사건에서는 수사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니까 그것만 네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용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까요? 예, 그러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죄를 인정합니까? 안 인정합니까? 라고 왜 갑자기 저한테 네,